둘 다 잘 알아들은 것 같고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게임을 다시 시작해 볼게요. 네. 이제 제 차례예요. 아름이 차례구나. 네. 1 나왔어요. 자, 말 앞으로 한 칸 넘겨볼게요. 대화 카드. 대화 카드가 나왔네요. 자,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사춘기 때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 아름이와 문화가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엄마가 이제 학원 안 가도 된다. 이제 친구 좀 만나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 어른이니까. 맞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예전에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거 있는데도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하루 친구랑 놀아라 하면은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된 것 같고. 네, 그러면 우리 문화 친구는 어떤 말이 듣고 싶어요? 뭐 이제 상남자, 완전 남자다. 네. 왜요?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나도 2차 성징도 경험하고 그러면 이제 남자가 될 테니까 그러면 진짜 남자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진짜 상남자는 어떤 남자가 진짜 상남자일까? 선생님 좀 궁금한데. 일단은 능력도 있고 능력. 힘도 세고 뭐 매너도 좋고 그러면은 이제 완전 남자지.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문화 친구는 상남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만 조금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요. 이야기 잘 들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들의 여자아이, 남자아이의 사춘기에 일어날 수 있는 공통된 변화와 함께 그리고 여자아이에 대한 사춘기 또 남자아이에 대한 사춘기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드게임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 카드와 또 대화 카드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사춘기 변화에 대해서 많이 아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또 아니면은 자기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사춘기의 자아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참 많은 변화들이 있기는 한데 부모님들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도대체 사춘기라고 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이해가 되면서도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생기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사춘기 친구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춘기 이전의 시절이 있죠. 그 시절이 우리는 유아기와 아동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 시기가 되기 전에 이 유아기와 아동기를 모두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유아기와 아동기에 자기와 동일성을 가진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성 역할을 발달시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별에 대한 성 정체성도 함께 정립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의 발달과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자기 정체감의 발달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는 바로 사춘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때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고뇌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기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사춘기 시기를 다 지나오셨으니까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생각과 함께 나는 누굴까? 난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왔을까? 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고뇌하고 갈등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과 이러한 해답을 통해서 물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해답을 통해서 자기 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시기가 바로
바로 이 청소년 사춘기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춘기 아이들이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존재이고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다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을 불멸의 존재로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또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특징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좀 많이 커지게 되면 어떤 위기 행동이나 그리고 또 비행 행동 그리고 중독 등의 감각 추구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를 과시하거나 또 아니면 자기의 존재를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된 행동이나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일탈 행위 같은 것들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이 시기를 조금 잘 보낼 수 있도록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또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이게 또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사춘기 시기에 또 자살 행동이나 우울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왜 조금 보면 허세 부린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허세라는 특징도 여기에서 이런 사춘기에 나타나는 특징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사춘기의 아이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정체성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글쎄요, 이 유명한 학자가 말하기를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미지와 그리고 자존감 그리고 이상적 자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 혼란을 많이 느끼게 되는 이런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혼란을 조금 적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이미지입니다. 자기 이미지는 현재의 순간에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자기 이미지, 현재의 자기 이미지에 부정적 평가에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념, 즉 자기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의 모습에 조금은 자신감을 없어하고 그리고 또 자기 이미지가 남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화가 많이 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그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자신이 원하는 자기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런 자기가 어떤 모습을 원하고 또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기 이미지가 현재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조금은 긍정적이고 밝고 건강하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사실은 자신감이 조금은 상승하면서 무언가를 할 때도 의욕적이고 조금은 잘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존감인데요. 자존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만약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자신에 대해서 불쾌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리고 또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나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면, 이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이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하락시키는 말은 어떤 것인지 알고, 또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다르게, 아이가 자존감이 상하지 않게, 자신심이 상하지 않게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에게 쉽게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아이고 내가 네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어 라든지,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라든지,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니 라든지, 너는 그거밖에 못해, 이런 말들을 사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생활 속에서 내뱉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말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자존감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래 맞아, 내가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지? 나 해도 어차피 안 되는 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싫어하고 또 어떻게 말하는, 표현하는 것이 아이가 훨씬 더 이해하고 납득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상적 자아가 필요합니다. 자기 개념, 그러니까 자아 정체감을 위해서. 이상적 자아는 부모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와 미래에 되고 싶은 자신의 존재를 말합니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와 조금 비슷한데요. 이상적 자아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상적 자아를 또 거기에 맞는 어떠한 피드백, 말을 듣고 싶어 하고요. 또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가 이상적 자아가 있는데 현재의 모습과 이상적 자아가 차이가 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오는 어떤 실망감이나 아니면 좌절감 때문에 또 부정적인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 연결될 수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모습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성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 자아를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듣는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 아이가 과연 현재의 모습이나 아니면 미래의 모습에 되고 싶어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래서 그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이 아이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신다면 아이가 조금 더 자기가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자아에 더 근접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하나의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타인의 관심과 주의가, 주변의 시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입고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볼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입고 나가는 게 이상하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모자를 쓰고 싶었지만 평상시에 모자를 쓰지 않았던 제가 모자를 쓰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볼 것 같고 또 이상하다라고 말할 것 같았기 때문에 제가 사춘기 시절에 모자를 쓰고 싶었지만 모자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사춘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이고, 또 사춘기가 되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사소한 실수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요, 다 이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특징이 굉장히 지나치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낮은 자아 존중감과 또 낮은 수준의 자아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기술일 또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자라면서 이런 자아중심적인 생각은 조금은 사라지게 되는데, 왜 우리 아직도 어른이 되거나 아니면은 커서도 무언가 난 너무 예뻐 라든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라든가 하면서, 왜 우리가 그 쉬운 말로 우리가 자뻑이라는 말도 쓰고 애들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하고 또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자라면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보통 우리 부모님들 그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그만큼 힘들고 또 혼란스럽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부모도 함께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사춘기를 부모님도 처음 겪기 때문이실 거죠. 그래서 아마 아이도 그 사춘기에서 오는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처음 겪는 아이의 사춘기를 바라봐야 되고 또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이 사춘기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춘기 시기가 되면 우리 친구들은 세상 한가운데에 혼자 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하죠. 특히 가까운 사람, 특히 그것도 어른들, 부모님이나 또 곁에 있는 선생님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또 반항심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주고 무언가의 길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아이는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어떤 그 어른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또래 친구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특히 관심사가 같고 또 자신의 어떤 행동에도 간섭하지 않으면서 지지해주는, 그리고 또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존재를 필요로 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거나 또는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은 당연히 엄마 아빠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믿는 형이나 누나나 아니면 선생님들, 이 정도이지 부모님께는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어떤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만약 이 아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또 어떤 고민이 있는데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실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춘기 아이가 힘들고 또 고민이 있을 때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청소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지지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어렵고 또 위험한 상황이 와도 우리 이 친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함과 편안함과 그리고 지지를 해줬는 어떤 경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아이가 비록 성장을 해서 조금 좋지 않은 길로 갔다 하더라도 어떤 옛날에 그 자기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줬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원래의 아이의 감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아이에게 힘이 되는 한 사람의 지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춘기 아이가 믿고 자신의 고민을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아마 우리 이 친구는 건강하게 사춘기를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아까 먼저 시청하신 그 영상 중에 보드게임을 하던 중에 문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순서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사춘기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었을 때 상남자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때 많은 남자 청소년들은 상남자나 나쁜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는 듯합니다. 그건 아마도 대중매체에서 받은 영향도 있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 역할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습에도 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 어떤 성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성별에 맞게 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향과는 상관없이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답게,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답게 키워지고 또 생활에 나가고요. 거기에 맞게 행동하라고 우리가 교육받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나와 맞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말하게 되면, 내 불편해, 이런 거 하기 싫어 라고 말하게 되면 남자답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여자답지 못하게 왜 그래 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고, 때로는 또래의 놀림이나 따돌림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성에 대한 역할을 배워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면 칭찬을 받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못하냐는 소리를 듣곤 있죠. 그러나 이제는 부모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개성과 특성이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니라 진짜 나다움을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위한 일이고 행복을 찾아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특성보다는 남자니까, 여자니까 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틀에 맞춰서 행동하고 말하기를 기대하고 지도하신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사소한 역할 분담이 아이에게는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하고 싫었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다르죠. 외모도, 가치관도, 꿈도. 그래서 그 어떤 고정된 틀을 주면서 내 아이에게 맞추려 한 적은 없었는지, 또 내 아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아이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줄 때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을 믿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행복을 찾아가는 아주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은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강요받을 때 자기 정체감의 혼란을 느끼면서 또 다른 좌절과 함께 부정적 행동으로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 있는 그대로를 도와주는 그런 어른이 되고 또 주변의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사춘기의 자아인식에 대한